이런 부분이 제가 여자라서 좀 겪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기빈들 오시거나 이러면은 여자가 나가서 뭐 사도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울었어요. 여자는 차분해야 된다, 조용해야 된다 이런. 저는 유리천장이 입사 전부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.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근데 저거 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.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7년 연속 꼴찌입니다. 좀 일에 욕심이 많은 여자에게 독한 여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고요. 또 워킹맘에게는 뭐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되게 죄인이 되어야 되고 미안해해야 되고 하잖아요. 또 남성 직원이랑 똑같은 성과를 내고도 차별받거나 승진이나 급여에서 차별받기도 하고요. 대체 무엇이 여성의 앞길을 이렇게 막고 있을까요? 혹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거나 느끼셨던 적이 있으면은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뭔가가 이제 높은 사람이 오거나 그런 걸 할 때는 항상 이제 여자를 불러가지고 인사를 하게 시키는 경우가 조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때도 차별을 많이 느꼈고, 저는 이제 직업상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,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남자분들이 뭐 여자친구도 있냐, 막 결혼했냐라는 질문도 사실은 대놓고 하세요. 왜냐면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,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여자라서 좀 겪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러한 상황을 제가 겪었을 때 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, 아직은. 근데 다른 분들도 같은 경험 약간 항상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뭐 귀빈들 오시거나 이러면은 여자가 나가서 뭐 사도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아직까지 한국 회사들에서 되게 만연한 그런 문화인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제가 한 번도 거절을 안 했었어요. 네, 왜냐면 상대한테 그것을 거절할 때 그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고, 그것으로 인해서 싫다라는 말보단 그냥 저 자신을 무언으로 학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돌아보면. 그 어릴 때 별명이 미스 스마일이었어요. 네, 좀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. 아니 진짜 이게 되게 많이 훈련이 된 건데, 미스 스마일이었다가 어느 날 이제 중대한 일을 맡으는데 연말 고가에서 제 고가의 그 설명이 say no를 못 한다라고 리더가 쓴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다 yes 하는 거예요. 몰라도 yes, 알아들어 yes, 할 수 있어 yes, 못해 yes.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 거리였어요. 상상이 가세요? 그러니까 이제 저 안에 굉장히 이제 조금 세져야겠다라는 무의식적으로 제 스스로 명령을 하면서 뭔가 노도하고 강해지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만들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성격이 밝아요. 되게 밝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데 그 회사 생활에서 그 성격을 보여주면 안 좋아해요. 여자는 차분해야 된다, 조용해야 된다 이러고, 남자들은 막 이렇게 하면 저 애는 활동적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이거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. 근데 제가 너무 여자들은 밝고 더 망랑하고 먼저 남들한테 술 한잔 마셔요, 뭐 장난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발랑 까졌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남자가 하면 사회생활 잘한다. 사회생활 잘한다. 그게 너무 화가 나요. 저는 그럼 도대체 여자가 사회생활 잘하는 게 뭐지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도대체 내가 그냥 내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 왜 이게 도대체 발랑 까진 거고, 뭐 그게 왜 되게 뭐 남자를 밝힌다는 좀 여우다라고 이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조용히 하고 다니려고 조신하게 다니려고 하는데, 이제 이 책을 다 읽으면 다시 발랄해지겠죠. 아니 너무 와닿아요. 오히려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그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모든 회식을 다 갔죠. 예, 주는 술 다 먹고 그랬더니 다음날 거의 조선일보 일면 같이 소문이 난 거예요. 예, 그분은 술을 너무 잘한다. 그러니까 잘 억지로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애써 한다라는 건 꼭 부작용이 있더라고요. 여기서 한숨이 계속. 예, 거기다가 가정에 문제가 있냐, 왜 꼬박꼬박 회식을 참석하냐. 똑같은 포지션이어도 상당히 좀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.
저는 사실 그렇게 외향적이거나 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제가 리더가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들하고 너무 많은 협상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이게 제 성격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저 여자죠. 인사를 하죠.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저에 대해서 딱 갖고 있는 인상이 넌 친절해야지. 넌 따뜻해야지.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살펴줘야지. 하니까 처음에 HR 하면서 2달 동안은 뭐 했냐면 그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역순으로 쫓아다니면서 술 먹고 얘기하고 들어주고 막 이걸 했어요.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고 나만 힘든 거예요. 오래 갈 수가 없어요. 내 성격이 아닌 방식으로는. 그래서 이제 본디의 저의 그 까칠하고 냉정한 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옛날엔 그래 너 너무 힘들었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상담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누가 오시잖아요. 그러면 저는 팩트 폭격을 날려요. 그러니까 당신 겪고 있는 문제는 이거고 내가 보기엔 솔루션이 이건데 당신 결정해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해줘요. 자기를 회사의 그 분위기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분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기를 바꿔가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유리천장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회사 저 회사 정말 면접을 많이 봤었어요. 근데 면접을 볼 때 애초에 남자 인원, 여자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도 그렇고 뭐 해외 지사 파견직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뭐 예를 들면 10명이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중에 여자 혼자가 저였어요. 그러면 나머지 9명 남자분들은 개개인별로 전부 다 이사장실에 들어가서 뭐 해외 파견 괜찮아?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안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실제 최종 면접에 가서 들었던 면접 질문이 본인이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커리어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보라였어요. 그리고 일단 최종은 탈락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애초에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유리천장이 입사 전부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책에도 나오지만은 CEO가 되고 싶지 않을 거라는 어썸션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. 저 여자분들은 아마 저 정도에서 만족하는 거다. 지금 일을 되게 재밌게 열심히 하고 저 정도에서 만족할 거라고 어슘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많은 저희 이제 앞선 세대 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은 많이 지원도 하지 않았었고 뭐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겠지만 결국엔 지금은 다를 수 있고 나는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개개별로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에 지원하고 싶다고 하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상사나 그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해외 근무에 관심이 있습니다. 저는 그것을 꼭 하고 싶습니다.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다면 결국에는 준비가 돼 있고 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. 저 학생 때 그렇게 느꼈던 게 있는데 왜 어머니 회는 있고 아버지 회는 활동이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엄마가 저는 반장 이런 걸 되게 하는 걸 좋아했어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반장, 부반장, 회장 이런 거 맨날 나간다고 했었는데 어떤 날은 선생님인가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근데 너네 엄마 일하는데 보통 어머니 회는 반장 어머님이 맞는데 너 반장 할 수 있어? 이렇게 묻는 거예요. 근데 반장은 제가 하는 일인데 뭔가 엄마가 일을 한다는 것과 그 어머니 회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까 그 unconscious bias를 애들이 갖고 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어이가 없는? 저는 우리나라만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미국 영화인데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남자가 아이가 아프다고 잠깐 조퇴한다고 하면은 와 진짜 스윗한 아빠다, 멋진 아빠다, 다녀와 이러는데 여자가 애가 아파서 조퇴 좀 할게요 하면은 애도 못 챙겨서 어떡하냐, 일로서는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게 저희 책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. 되게 여자한테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가정도 신경 안 쓰면 얼마나 큰일이 나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게 되게 여자들은 더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아무래도 더 큰 것 같아요, 진짜. 저를 조금 뒷조사해 보시면 아시지만 저는 한 달에 마스카라 2통씩 썼거든요. 많이 울었어요.
그러니까 이런 사실 편견이 사실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보면 세서 저는 좀 저를 지킨 것보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가던 쭉 가던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는데 어쨌든 저 자신하고의 그런 뭐 다이어트를 하던 운동을 하던 일을 하던 뭔가에 우리가 내일에 대한 거나 이번 주에 내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. 그거를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때로는 느슨하게거나 아니면 탱탱하게 했는데 그거 하나가 좀 세다라면 센 거. 그리고 그렇게 많이 울고 마스카라 진짜 많이 그리고 막 항상 이렇게 막 괜찮아 하면서 막 다시 허옇게 화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웃는 오뚜기가 되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견뎠나 싶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저를 지지해줬던 그런 진짜 멘토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.